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어떤 화초 기르는 것이 좀 좋은지, 또 요즘 유리 화병으로 식물 꽃꽂이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유리 꽃꽂이, 그리고 또 봄꽃이 이제 지나고 나면 식물 관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관리해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주기라든가 또 병해충, 또 뭐 치료법이라든가 거름주기, 영양제 주기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뭐 코로나19로 다들 좀 심리적으로 어렵고 또 우울증도 겪고 계시고 꽃 가꾸실 여유가 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어떤 분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는지요? 오히려 요즘같이 이렇게 좀 우울하거나 뭔가 뭐 많이 허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식물이나 뭐 이렇게 애완동물 같은 걸 곁에 두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식물을 가까이 접하시면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남고 집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식물과 함께 보내시면 또 싱그럽게 또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식물도 요즘은 뭐 반려식물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많은 좀 위로를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극락조? 이모 새 이름인가 했는데 이거 어떤 식물일까요? 예, 극락조라고도 하고 거기에 꽃이 있으면 극락조화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 꼭 무슨 이렇게 종교적인 이름 같은 생각이 좀 들지요. 네, 그래서 좀 뭐 많이 좋아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요거는 잎이 넓고 위로 쭉쭉 뻗는 성질이 있어서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시원하게 인기가 많은 것이고 또 요게 그 장식, 그 실내 장식이나 공간 장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적은 범위를 차지하지만 시각적으로 많이 범위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잎이 넓은가요? 예, 잎이 위로 잎이 넓고 이 자체가 단아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근데 여름철에 키우기 괜찮은 화초인가요? 네, 그거는 여름이든 뭐 겨울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굳이 좋은 때를 말하라 하면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극락조나 이제 또 요즘에 일반인들이 미세하게 잘 모르는 여인초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사실은 틀린 식물이지만 모양이 거의 같아가지고 뭐 그냥 이란성 쌍둥이보다도 더 가까운 정도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다른데 이름도 다르고 식물도 다르지만 모양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바다 고기 생선 말하면 뭐 가자미, 광어, 뭐 도다리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조금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요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게 공중 습도를 요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조한 겨울보다는 요즘같이 여름에 습도가 좀 있는 여름에 굉장히 키우기 좋다고 보고 봄과 가을은 뭐 역시 아무 문제 없지요. 식물 키우는 데는. 그렇군요. 209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마침 극락조 키우고 있는데 잎이 갈라지거나 잎이 말려서 좀 미워졌다고. 이거 어떻게 처음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단아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로 중간에서 위로 뻗어서 넓은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면서 단아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장기간 키우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잎 자체가 넓고 또 이렇게 결이 있어요. 잎맥이 결이 있기 때문에 잎이 많이 넓어지다 보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입말림 현상은 아까 이렇게 네. 그 공중 습도가 부족할 때 입말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놓여지는 위치나 뭐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신다라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며칠 전에 제가 장미를 그 화원에서 사서 이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네. 이게 그늘에서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가 잘 드는 곳에서 키워야 되는지 여쭤보지 못해서 근데 제가 제 사무실 앞에 지금 배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꽃이 잘 핀 상태로 이제 사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 잎도 마르고 꽃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양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제가 물을 잘못 주거나 햇빛 양의 문제인 건지. 네.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분화로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지요? 네네. 그러면 화분을 혹시 화원에서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대로 갖다가 놓으셨는지요? 네네. 플라스틱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네. 그리고 이게 그 혹시 뭐 줄장미 종류인가요? 일반 장미인가요? 좀 화분이 큰가요? 아니, 화분이 좀 작은 화분인데 꽃이 여러 개가 피더라고요. 여러 개의 색깔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장미를 이렇게 심어 놓으신 상태로 제가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장미는 햇빛을 좋아합니다. 보통 이렇게 식물을 다른 분들도 조금 염두에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미는 이제 보통 어디에 많이 피어 있나 보시면 정원이나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장미가 많이 피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똑같이 햇빛도 좋아하고 외부의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아주 좋아하니까 그 햇빛 쪽에 잘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그늘로 들어오면 잎이 노랗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밖에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장미가 땅에서 이렇게 보통 자라는 그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화분에 담기면 그 안에서 토양 문제도 있고 뭐 배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분 문제도 있어서 저는 이제 그 큰 화분에다 좀 옮기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혹시 정원이나 뭐 땅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심으시면 또 아주 바로 좋아지시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그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좀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잎을 노래진 잎을 제가 다 땄어요. 따서 다시 물을 줬더니 다시 이제 그 밑에 순이 올라와서 다시 크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화분을 갈아준 상태에서 다시 쟤를 키우면 내년에도 다시 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조건일 때는 화분이 좀 많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밖에 정원이나 땅에 심었을 때 그 안에서 지열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공급이 되니까 얘네가 내년에 충분히 되는데 지금 요 상태의 화분에서는 내년에 좀 살리기가 좀 힘드시니까 좀 큰 데다 옮겨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화분을 겨울이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추워지면 이제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베란다나 아니면 사무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창 해가 잘 드는 창 안쪽에 거기서 유지하시면 가능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쁘게 키우세요.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화초 가꾸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화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집에 죽어가는 화초 또 비실비실 알아가는 화초 상담 받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극락주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네네. 관엽식물이고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야자나무 잎 같다고 해야 되나요? 좀 네, 모양이. 야자나무 모양 좀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네네, 그럴 수 있죠. 아주 시원하고 보기에도 좋네요. 맞습니다. 네. 앞서 이제 잎이 갈라지거나 말려서 올라간 거 이거 어떻게 좀 살려야 되는지 아까 문자 상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원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공중 습도가 부족하거나 너무 건조한데 이분은 아마 지금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면 올해부터 키운 게 아니라 작년부터 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건조한 곳에서 굉장히 이제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는 식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럴 경우에 잎도 좀 줄기가 처짐 현상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거를 회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바이러스 침투로 해서 뿌리가 썩지 않았을 그 조건을 봐서 이제 겉에 처져 있거나 많이 심하게 손상된 화초는 이렇게 줄기를 잘라주시면 속 중심 부위에서 다시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공중 습도를 잘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집안이 건조하다. 요즘은 괜찮지만 이제 겨울쯤에 너무 건조하다면 그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주변의 습도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얘가 아주 처음 산 것처럼 싱싱하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잎으로 가위로 그냥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그 조금 대중심 부위에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좀 나온 부위에 그냥 잘라주시면 되세요. 거기에 가던 그러니까 근근히 가던 그 영양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쪽으로 가야 될 영양분이 물이나 영양분이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그쪽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또 빨리 나오고 예쁘게 싱싱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럼 갈라지거나 이게 말린 부분만 잘라줘야 돼요? 아니면 그 잎 전체를 다 잘라줘야 돼요? 그게 이제 잎이 갈라지면 약간의 이제 뭐 보통 조금 스크래치 난 정도기 때문에 그 줄기를 잘 잡아서 세워주시면 상관은 없는데 잎이 말림 현상이 뭐 거의 다가 그렇다 80% 이상이다 이러면 좀 잘라서 좀 이렇게 식물을 예쁘게 맞춰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잎이 갈라지는 것도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야자처럼 뭐 시원하다 이러셨으니까 좀 갈라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냥 멋일 수 있어서 저는 그건 그냥 놔두셔도 된다고 보고 잎 말림이나 아니면은 그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잎이 넓기 때문에 그 영양이 부실해지면 그 줄기가 또 꺾임 현상이 생기거든요. 위에 잎이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건 얼른 정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집 거실에 또는 바깥에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화초 있으시면 지금 전화해서 화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앞서 이제 극락조 보니까 아주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네,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예. 여름철 이렇게 인기 상품으로 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은 어떤 식물이 좋을까요? 집에서 키울 수 요즘엔 네. 보통 봄 생각하고 꽃 있는 거 예쁜 거 있어요 이러시는데 네. 여름엔 뭐니 해도 꽃보다는 푸르름이거든요. 그래서 잎이 넓고 좀 싱그러운 잎을 보는 게 좋은데 네. 아까도 말씀만 드렸듯이 극락조화, 그다음에 여인초 두 개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인초 같은 것도 좀 추천하고 싶고 그다음에 시원한 건 아무래도 야자류가 굉장히 시원하니까 네. 뭐 아레카 야자라든가 뭐 이런 뭐 테이블 야자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또 시원한 감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쭉쭉 뻗어나는 분수처럼 쭉쭉 뻗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모두들 키워보셨을 거예요. 스킨답서스라고. 그거는 뭐 어느 공간에서도 그다음 척박한 곳에서도 잘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잎이 넓어서 어떤 곳에서는 그린 인테리어라 해서 벽면을 다 스킨으로 쭉 장식하시는 곳도 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상담 먼저. 예, 네. 문자 상담 먼저 받겠습니다. 2480님. 네. 10수년 키운 귤나무입니다. 잎이 열매는 많이 열리지만 살짝 흩날려도 후두둑 열매가 떨어진다고요. 흙가리를 3분의 2 정도 해주었지만 좋아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럼 오래 키우셨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기셨나 10수년 키우셨으면 오래 키우셨나요? 그렇죠. 네. 통화가 아니니까 뭐 여쭤보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조건은 계속 쭉 키우셨고 네. 또 일단은 겨우내 약간의 여기는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주택이나 이런 데서 키우시는 분인 것 같고요. 네. 겨우내 이제 꽃눈을 잘 틔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오래도록 잘 키우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꽃에서 향도 굉장히 좋았겠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꽃눈은 폈으되 그거는 이미 겨울에서 봄으로 다가올 때 조건이 좋았던 거지. 그다음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조건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런 거를 보거든요. 추가 메시지 문자 네. 왔는데요. 예. 실내에서 키워왔고 화분이 약 70에서 80cm, 7, 80. 나무가 한 70cm 정도 된다고. 실내에서 계속 키우셨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실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약간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서 봄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봄에서 여름 맞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혹시 이분이 이제 또 문자를 주실 수 있으시면 에어컨을 좀 일찌감치 켜고 실내가 좀 좁은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에어컨 켜게 되면 또 잎이 약해질 수 있나요? 예, 약해질 수가 있죠. 조건이. 그러니까 시원하기는 하지만 이 식물이 갖는 자기의 온도와 그 어떤 그 자연적으로 자기 이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적인 기온에 있다가 물리적으로 에어컨을 틀거나 이랬을 때 이 꽃이 특히 있을 때는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면 바로 증상이 나는 게 꽃 떨어짐이나 열매 떨어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약간 냉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보질 않아서 그렇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분갈이를 혹시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갈이는 가능하면 이제 꽃이 없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가을이나 요럴 때 좀 겨울 준비할 쯤에 요때 조금 이제 분갈이를 또 해서 분갈이는 가을에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상 이제 봄에 해도 굉장히 좋은데 이 네. 귤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봄에 꽃이 피니까 이제 열매가 지금 맺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꽃이 없을 때 아니면은 뭐 좀 겨울 맞이를 할 때 아니면 조금 약간 휴면기 요럴 때 좀 손을 대주시면 손상이 좀 덜할 것 같고요. 또 수년간 키우셨기 때문에 요게 요번만 나타난다면 혹시 분갈이할 때 문제가 없었는지 요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80님 되도록이면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신 거 많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물어보시고. 네. 근데 수년간 키우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에게 노하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좀 답답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언제 하셨는지 그럴 때 좀 뿌리나 어떤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잠깐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으니까 또 좀 왜냐하면 모든 화초는 분갈이를 하면 바로 알이라는 거 벤자민 같은 경우 잎이 다 떨어지는 현상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화분에 보면 노란 영양제라고 꽂아 놓는 거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좀 주는 건 어떤가요? 저는 이제 영양제를 그거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액비라고 해갖고 물로 된 영양제 있거든요. 그런 걸 주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물로 된 영양제? 예, 우리도 보통 우유를 먹으면 뭐 면역력 형성이라든가 뭐 이래서 우유가 몸에 좋으니까 먹긴 하지만 그때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이긴 있지만. 그런데 보약을 먹으면 몸이 막 좋아지고 기운이 나잖아요. 똑같이 액비는 보약에 가까운 거고 꽂아 넣는 건 우유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영양 상태가.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꽃과 화초 가꾸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쪽 구석에서 비실비실 죽어가는 화분 없으신가요? 상담하시고 예쁘게 좀 잘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분 살려주세요. 네. 이월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그동안 안 켰고요. 분갈이는 지난 가을에 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올해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하신 것 같고 또 오래도록 키우셨으니까 잘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난 그 이듬해거나 아니면 그 즉시에 생기는 계절 한 계절을 맞이하는 거니까 요번에 이제 그 늘 관리하시던 것대로 잘 유지하셔서 내년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자, 앞서 여름철 인기 상품 소개해 주셨는데 더 소개해 주실 작물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자류 종류 무조건 좋고요. 무조건 좋고 잎이 넓은 뭐 스킨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보수라고 해피트리 뭐 모든 식물들 많이 보셨겠지만 녹보수는 잎이 굉장히 이렇게 빼곡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겉 표면이 반들반들한 게 굉장히 윤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작은 뭐 바람이나 이렇게 움직임에도 흔들리고 이래서 녹보수도 굉장히 좋다고 추천하고. 이름이 녹보수예요? 네, 녹보수. 녹보수라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극락조도 그렇고 여인초도 그렇고 그러셨을 텐데 저는 이제 젊은 분들 여인초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유행처럼 뭐 산세베리아 유행했고 스투키 유행했고 이렇듯이 지금 요거 굉장히 인기가 좋으면서도 보면 그냥 바로 선택을 많이들 하시고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자스민 종류. 자스민 종류 요즘에 햇빛 좋아하고 그런 데서 조건만 맞으면 폈다 졌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향도 좋고 그다음에 그 푸른 잎 사이에서 하얗게 수수하게 피는 꽃들이 굉장히 또 예쁠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이래서 또 키우는데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 화병은 진짜 물만 넣어도 시원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유리 화병에 또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네네. 유리 이제 여름 하면 이제 수경식물 뭐 그런 거가 굉장히 대표적인데 요즘에는 뭐 정말 그 유리병에다가 뿌리채 키우기가 조금 뭐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어요. 그래서 보면은 잎꽂이라고 해서 잎을 이렇게 잘라서 그냥 물에다 풍덩 담가 놓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물에서 비춰지는 그 줄기하고 위로 뻗어나는 잎하고 이런 거를 감상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한 벽면 공간에 크고 작고 다양한 모양의 병들을 놓고 그 집에 있는 식물들 이게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식물들 중에서 조금 웃자랐거나 좀 보기 싫어서 좀 이렇게 약간 전정이 필요한 것들 잘라서 그냥 꽂아 놓으시 어때요? 그리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 잘 살 수 있겠냐고. 꽂아서 물만 꽂아도 살 수 있을까 싶은 식물들은 그럼 어떤 식물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식물이 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자르면 다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육식물 같은 건 잎을 떨어지면 옆에 흙에다가 올려놨을 때 마사에 올렸을 때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 포기에 그 또 다육이가 생기고 이러는데 식물도 그럴까 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두가 가능하세요.
저희는 화원에서 사실 산세베리아는 물에 담그지 마세요. 물 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에 꽂아서 뿌리까지 내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네, 스투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보통 쪽으로는 이제 그린 식물 스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는 그 수경 식물의 아주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테이블 야자, 뭐 스파트 필름 이런 건 다 물에 꽂아서 키우셔도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문제 없고요. 또 다른 것도 어떤 분은 무화과. 무화과를 사셨는데 저희 고객이신데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갖고 싶다 하셔서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하나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또 집에 늘 계시니까 잎꽂이 뭐 이렇게 꽃꽂이 이런 걸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가 한 10개 정도 다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다른 데도 옮겨야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수경으로? 아니요. 그냥 분화 이렇게 흙에다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잘라서 꽂아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건 정말 이렇게 일반 집에서 자가 스스로 식물 재배사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무화과는 남쪽 지방에서 그렇죠.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 중부지방도. 네, 저도 처음에 무화과를 직접 따서 먹은 건 저기 목포 쪽인가, 거 여수인가 거기 가서 먹었었는데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키우고 계세요. 하긴 요즘 뭐 과일 지도가 많이 바뀌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사과도 이쪽 지방에서 재배될 만큼. 그렇죠. 이제 무화과도. 기온이 중부 지역도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제 뭐 약간 이제 전부 다 뭐 그런 어디서든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거의 오긴 하는데 식물 키우기도 그럼 한결 수월해졌네요. 이 조건이.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정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가꾸기 쉬운 또 시원한 작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수경을 우리병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뭐 식물들 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고요. 또 물주기라든가 또 병충해 뭐 치료법 또 거름주기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좀 쉬우면서 예쁜 수경 식물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제 요즘에 수경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화병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막 예쁜 것들이 많아요. 전에는 그냥 원기둥 형태, 사각기둥 형태 이랬었는데 지금은 위에 오목하면서 옆으로 넓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되게 화려한 꽃병들이 많더라고요. 네,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이거 화초를 키우고 있는데
밖에 지금 이제 나무 그 앞에 그 아파트 베란다 앞에 나무 그늘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나무하고 같이 재배를 네. 하는데 네네. 거기에 그 하얀 그 뭐지 그걸 일종의 제가 뭐 응애약을 쳐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딧물 비슷한 건데 예. 하얀 게 이제 나무에 이렇게 끼거든요. 흰가루. 그 옆에 그 나무에서 옮았나 봐요. 네네네. 네, 그런 데는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혹시 그래서 제가 뭐 궁금해서. 예. 이거 그 어디에서 옮겨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뭐가 발생된 것 같거든요. 병충해. 네. 근데 응애 뭐 흰가루병 이런 게 그렇게 하얗게 무슨 도포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요즘에 물티슈 많으니까 장갑을 끼시고 물티슈나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그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화원에 가시면 그 전용으로 그 식물한테 주는 전용 그 병충해 그 약이 있거든요. 스프레이로 되어서. 그거를 한 2-3차례 뿌려주시면 아마 싹 없어지실 거예요. 근데 하원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되네요. 예, 하원에 가면 있어요. 집에서 그냥 자가로 하실 거면 그냥 아까처럼 계속 닦아주시는 지속적으로 닦아주시는 방법이 있으신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그 작은 미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뿌리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몇 차례, 2-3차례. 그런데 이제 이 흰가루병이 이게 도포돼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별로 효과를 못 보시고 닦아내고 그다음에 쳐주시면 그 안에 있는 그 숙주들도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파트니까 화초를 밖에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다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베란다 난간에다가 키우고 있는데. 좋으시죠? 네네. 그런데 그 베란다 지금 1층인데 베란다에 밖에 이제 그 가로수도 아니고 정원수 비슷하게 해놓은 거기에서 옮은 것 같은데. 거기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도 그냥 닦아내고 거기는 어떻게? 거기는 하초를 뿌려야 되나요? 농약을 살충기를 줘야 되나요? 그것도 뭐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으면 이제 더 대규모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이제 조금만 그러시면 같이 조금 관리하시면서 어차피 내 정원이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그런 걸 뿌려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뭐 많이 심하게 주변이 거의 다 그러시다 이러시면 농약사나 이런 데 가서 다시 여쭤보시면 되는데 이런 실내 식물이 외부에서 그 소규모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좀 그늘이 좀 드는가 봐요. 그늘이 좀 들 때 이런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뭐 어떻게 절반 정도 그늘이고 네네. 절반 정도는 볕이 들어와요. 볕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환경적인 요인도 조금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건 외부로 이렇게 뭐 균들이 이렇게 떠다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약을 쳐주시고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수경으로 키울 수 있는 식물 추천 듣고 그럼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는 분이 이제 미용실인데 둥근 화병에 꽃꽂이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꽃이 안 보이길래 이제는 꽃을 안 꽂으시는가 이랬더니 이제 밑에다 볕이 많이 들어서 볕이 들면 아무래도 청태도 좀 끼고 이러시니까 이제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꺼내놓으면서 추천을 드렸어요. 요걸 다시 꺼내놓으시고 대신 저 밖에 있는 알로카시아라고 있었어요. 알로카시아도 아까 말씀드린 잎이 줄기가 나와서 잎이 펴지는 건데 그거를 하나 잘라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라도 된대요. 사실 앞뒤로 막 모양이 막 흔하게 났으니까. 제가 그거 하나 잘라다가 착 하고 옆으로 해줬거든요. 45도로 눕혀서 꽂아뒀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라기보다도 그냥 집에 있는 것들 모든 걸 다 꽂아주시면 되세요. 잘 자랄 수 있겠군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라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 엄정식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보
자동차 정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